천하를 손에 쥐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은 미추의 진흙탕 속에 있던 하시바 히데요시에게 전해졌습니다. 주군의 죽음은 곧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전례 없는 기회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즉각 모리 가문과 강화를 맺고 군대를 돌렸습니다. 미추에서 교토까지 약 200km, 수만 명의 대군이 포구를 뚫고 진흙길을 달리는 이 경이로운 진군은 역사의 주곡후 대회군이라 기록되었습니다. 명군은 주군의 원수를 갚는 것, 목표는 아케치 미스히데보다 한 발 앞서 교토를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승부수를 던지며 교토로 질주할 때 또 다른 유력 세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절체절명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초대로 사카이를 유람 중이던 그는 불과 수십 명의 가신만을 거느린 채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었습니다. 죽은 노부나가는 죽었고 교토와 그 주변은 아케치 미스히데의 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퇴로는 막혔고 자결까지 결심했던 순간 그는 험준한 이가의 산등성이를 넘는 도박을 선택합니다. 훗날 신군 이가고에라 불리는 이 탈출극은 이에야스 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닌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간신히 자신의 영지인 미카와 오카자키 성에 도착합니다. 6월 13일 세스와 야마시로의 경계인 야마자키에서 히데요시와 미스히데의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승패의 관건은 전략적 요충지인 홍노단이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연합군은 압도적인 기동력과 수적 우위로 미스히데를 압박했습니다.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미스히데의 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그의 3일 선언은 패배와 함께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에야스는 6월 10일경 미카와 부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가 나루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히데요시가 야마자키 전투에서 미스히데를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야스는 이미 원수를 갚았으니 내가 갈 필요가 없다며 군대를 돌립니다. 결과적으로 히데요시의 압도적인 속도에 천하인의 명분을 선점당한 것입니다. 전투는 끝났으나 권력을 향한 투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기요스 성에 모인 가신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숙노 시바타 가스이에는 노부나가의 삼남 노부타카를 지지하며 히데요시를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의 손에는 뜻밖의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적손인 어린 삼보시를 품에 안고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삼보시는 혼노지의 변으로 할아버지 노부나가와 아버지 노부타다를 동시에 잃었을 때 그는 불과 3살배기 아기였습니다. この子こそ主君の本物の後継者です。 혈통에 따른 정통성이라는 명분 앞에 가스이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리한 정치적 승부수를 통해 히데요시는 오다 가문의 실권을 장악하며 단순한 무장을 넘어 천하인의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주군의 복수라는 명분, 군대를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정치적 감각. 1582년 여름, 일본의 역사는 원숭이라 불리던 한 남자의 손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